여러분은 혹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마다 젊은 세대보다 뒤처진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복잡하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고민을 해결해 드릴 놀라운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시니어 분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분들이 기술과 친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시니어 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못하는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접근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핵심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젊은 사람들만큼 자신감 있게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인터넷 쇼핑, 온라인 뱅킹, 심지어 AI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안전하고 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기술 질문을 하는 대신 오히려 여러분이 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채널로 돌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책에서도 다른 어떤 강의에서도 들을 수 없는 실전 노하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건 어려워, 혹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성인도 충분한 시간과 올바른 방법만 주어진다면 새로운 기술을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잘 배울 수 있다고 나왔어요. 핵심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수해도 괜찮고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처럼 말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70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만지셨을 때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하셨는데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사진도 보내시고 유튜브도 자유자재로 보시거든요.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욕심내지 않고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도 괜찮지만 우리 시니어들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신다면 이런 순서로 해보세요. 먼저 전화 걸고 받는 법부터 완전히 익히세요. 이게 편해지면 그 다음에 문자 보내는 법을 배우고 그것도 자연스러워지면 카카오톡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배우려고 하면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교육하면서 보니까 한 가지를 완전히 익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빠르게 전체를 마스터하시더라고요.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처럼 꾸준히 천천히 가는 게 결국 승리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메모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메모를 활용하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울 때는 작은 수첩을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새로 배운 기능이나 버튼의 위치, 순서 등을 간단하게 적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진 찍기 마이너스 카메라 아이콘 누르기 마이너스 동그란 버튼 누르기처럼 말이에요. 처음에는 번거로워 보이지만 며칠 후에 다시 그 기능을 쓸 때 메모를 보면서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됩니다. 마치 요리 레시피를 메모해 두고 나중에 보면서 요리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스마트폰 기능들을 예쁜 다이어리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정리하셨는데 지금은 그 다이어리가 주변 분들에게 인기 만점이에요. 모든 분들이 그 할머니의 다이어리를 보고 배우려고 하거든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안전한 인터넷 사용법입니다. 요즘 사기 문자나 피싱 사이트가 정말 많아서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규칙만 지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카드 번호 같은 중요한 정보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만 입력하세요. 은행이나 정부기관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이런 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두 번째는 너무 좋은 조건의 광고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무료로 스마트폰을 드려요 같은 광고나 지금 클릭하면 100만 원 받아요 같은 메시지는 대부분 사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상한 링크를 함부로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 속 링크나 이메일 속 수상한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면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혹시 주변에 인터넷 안전 사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더 안전해지거든요. 다섯 번째는 온라인 쇼핑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쇼핑이 필수가 되었지만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직도 어려워하고 계세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면 오히려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보다 편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부터 시작하세요. 11번가, 쿠팡, 네이버 쇼핑 같은 대형 사이트들이 안전합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잘 알려진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아요. 상품을 고를 때는 리뷰를 꼭 읽어보세요. 특히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쓴 리뷰를 찾아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배송이 빨랐어요 하나 품질이 좋아요 같은 간단한 리뷰보다는 구체적으로 써놓은 리뷰가 더 믿을만해요. 결제할 때는 카드 정보를 저장하지 말고 매번 새로 입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보안을 위해서는 이 방법이 좋아요. 그리고 구매 후에는 반드시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스크린샷을 찍어두세요. 여섯 번째는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법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는 정말 좋아서 전문 카메라 못지않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특히 가족 모임이나 여행에서 멋진 추억을 남기는데 활용하면 좋습니다. 사진을 잘 찍는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충분한 빛이 있는 곳에서 찍으세요. 실내라면 창문 근처가 좋고 야외라면 그늘진 곳이 오히려 더 예쁜 사진이 나와요. 햇빛이 너무 강한 곳에서는 얼굴이 어둡게 나올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들고 찍는 것입니다. 두 손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팔꿈치를 몸에 붙여서 흔들림을 최소화하세요. 그리고 셔터를 누를 때는 살짝 누르듯이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세 번째는 여러 장 찍어보는 것입니다. 디지털 사진은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으니까 같은 장면을 여러 번 찍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나중에 필요 없는 사진은 삭제하면 되거든요. 찍은 사진은 가족들과 공유해 보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구글 포토 같은 앱을 이용하면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찍은 사진을 받으면 정말 기뻐해요. 일곱 번째는 유튜브 활용법입니다. 유튜브는 단순히 동영상을 보는 것을 넘어서 평생학습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요. 요리부터 건강, 취미까지 모든 분야의 정보를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검색 기능을 잘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초보자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60대를 위한 건강, 체조같이 구체적으로 검색하면 원하는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좋은 채널을 찾으면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그러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어서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보세요.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친절하게 답변해주고 다른 시청자들도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배워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온라인 뱅킹입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계좌 조회, 이체, 각종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하지만 보안이 가장 중요하니까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은행 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공식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절대로 문자나 이메일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는 다운로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앱을 설치한 후에는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주세요.
비밀번호는 정말 중요합니다. 생일이나 전화번호 같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번호는 피하시고 숫자와 문자를 섞어서 만드세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서 쓰는 비밀번호와는 다르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온라인 뱅킹을 하지 마세요.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곳의 와이파이는 보안이 약할 수 있어요. 집에 있을 때나 휴대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체를 할 때는 금액과 계좌번호를 2번 이상 확인하세요. 한 번 보낸 돈은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신중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이체 후에는 반드시 완료 문자나 알림을 확인해 주세요. 9번째는 건강관리 앱 활용법입니다. 요즘에는 혈압, 혈당, 복용 약물까지 스마트폰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기록지를 들고 다니는 대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건강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 앱으로는 삼성 헬스나 애플 헬스가 있어요. 이런 앱들은 걸음수나 수면 시간 같은 기본적인 건강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해 줍니다. 매일 얼마나 걸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돼요.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하시는 분들은 측정 기록 앱을 사용해 보세요. 측정할 때마다 앱에 기록해 두면 병원에 갈 때 의사 선생님께 정확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어요. 종이에 적어두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정확합니다. 복용하는 약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복약 알림 앱이 정말 유용해요.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알림을 보내주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체크할 수 있어서 약을 깜빡하고 안 먹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건강관리 정보가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을 챙기면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10번째는 소셜미디어 활용법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할 수 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어요. 페이스북은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옛 동창들이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이름을 입력하면 그 사람의 프로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올릴 때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집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정보는 절대 올리지 마시고 여행을 가신다면 돌아온 후에 사진을 올리는 것이 안전해요. 여행 중이라는 것을 미리 알리면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셈이거든요. 댓글을 달 때는 예의를 지켜주세요. 온라인에서도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정중하고 친근하게 소통하면 됩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룹 기능도 잘 활용해 보세요.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끼리 만든 그룹이나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의 그룹에 가입하면 유용한 정보도 얻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11번째는 최신 AI 서비스 활용법입니다. 요즘 챗GPT나 구글 바드 같은 AI 서비스가 화제인데 시니어 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마치 똑똑한 비서가 옆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질문에 답해줍니다. AI 서비스는 궁금한 것을 자연스러운 말로 물어보면 돼요.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먹으면 좋은 음식을 알려줘라고 물어보면 자세한 답변을 해줍니다. 검색 엔진과 달리 대화하듯이 질문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요리 레시피를 물어볼 수도 있고 건강 관련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어요. 손자 손녀 숙제도 도와줄 수 있고 여행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부산 2박 3일 여행 코스 추천해줘라고 물어보면 상세한 일정표를 만들어줘요. 다만 AI의 답변을 100% 믿지는 마세요. 특히 의료 정보나 법률 정보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AI는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12번째는 디지털 사진 관리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다 보면 어느새 수백 장이 쌓이게 돼요. 이런 소중한 추억들을 잘 정리해두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정기적으로 사진을 정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을 확인해서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하고 좋은 사진들은 따로 분류해 두세요.
비슷한 사진이 여러 장 있다면 가장 잘 나온 것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것이 좋아요. 사진을 분류할 때는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하세요. 가족 모임, 여행, 일상 같은 식으로 주제별로 나누거나 2024년 1월, 2024년 2월 같이 날짜별로 나눠도 좋습니다. 나중에 찾기 쉬워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업입니다. 스마트폰이 고장 나거나 잃어버리면 소중한 사진들을 모두 잃을 수 있어요. 구글 포토나 아이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백업이 되니까 안전합니다. 컴퓨터가 있으시다면 정기적으로 컴퓨터에도 사진을 옮겨두세요. USB나 외장하드에도 복사해두면 더욱 안전해요. 중요한 사진일수록 여러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3번째는 온라인을 통한 취미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취미를 찾기 어려워지는데 인터넷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다양한 취미를 즐길 수 있어요. 유튜브에는 정말 다양한 취미 관련 영상들이 있어요. 그림 그리기, 요리, 원예, 악기 연주, 손뜨개 등 어떤 취미든 동영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전문 강사가 차근차근 알려주는 영상들이 많아서 혼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온라인 클래스도 활용해 보세요. 클래스 101이나 타린 같은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요. 유료이긴 하지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나 커뮤니티에도 가입해 보세요.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해 보면 관련 모임들을 찾을 수 있어요.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고 조언을 나누다 보면 실력도 늘고 재미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작한 취미가 나중에는 오프라인 모임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만나서 함께 활동하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14번째는 디지털 기기를 오래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기기들을 잘 관리하면 몇 년씩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기적인 청소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이나 케이스는 세균이 많이 붙을 수 있으니까 알코올 티슈로 자주 닦아주세요. 특히 이어폰 단자나 충전 단자 부분도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청소해주면 좋아요. 배터리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오래 쓰려면 완전히 방전시키지 말고 20% 정도 남았을 때 충전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100% 충전된 후에는 충전기를 빼주세요. 밤새 꽂아두는 것은 배터리에 좋지 않습니다. 앱도 정기적으로 정리해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앱들은 삭제하고 자주 사용하는 앱들은 업데이트해주세요. 앱이 너무 많으면 스마트폰이 느려질 수 있거든요. 저장 공간도 관리해야 해요. 사진이나 동영상이 너무 많으면 공간이 부족해져서 새로운 앱을 설치하기 어려워집니다. 정기적으로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클라우드에 백업해두세요. 15번째는 온라인 교육 활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인터넷에는 무궁무진해요. 대학교 강의부터 실용적인 기술까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들을 많이 제공해요. 문학, 역사, 철학부터 컴퓨터, 경제까지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있습니다. 정식 수업은 아니어도 지식을 넓히는 데는 충분해요. 에듀윌이나 휴넷 같은 사이트에서는 실용적인 강의들을 들을 수 있어요. 컴퓨터 활용, 재테크,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유료이긴 하지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투자할 만해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도 활용해 보세요. 많은 도서관에서 전자책이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면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듀오링고나 버슬러 같은 앱을 이용하면 재미있게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게임처럼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지루하지 않아요. 16번째는 가족과의 디지털 소통입니다. 멀리 살고 있는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화상통화를 활용해 보세요.
카카오톡 영상통화나 줌, 스카이프 등을 이용하면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어요. 특히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화상 통화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보세요. 카카오톡에서 가족 모두를 초대해서 단체 채팅방을 만들면 소식을 쉽게 공유할 수 있어요. 오늘 뭘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사진과 함께 올리면 가족들이 안부를 알 수 있어서 좋아해요. 생일이나 기념일 알림도 설정해 두세요. 스마트폰 캘린더에 가족들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입력해 두고 알림을 설정하면 깜빡하지 않고 축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가족 사진을 정기적으로 공유해 보세요. 구글 포토나 아이클라우드의 가족 공유 기능을 이용하면 찍은 사진을 자동으로 가족들과 공유할 수 있어요. 서로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만약 주변에 가족과의 소통이 어려워서 고민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방법을 찾아가면 더 따뜻한 가족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17번째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입니다. 요즘에는 은행에 가지 않고도 대부분의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바일 뱅킹 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계좌가 있는 은행의 공식 앱만 설치하세요. 앱스토어에서 은행 이름을 검색할 때도 가짜 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발자가 정말 그 은행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간편 결제 서비스도 유용해요.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를 직접 꺼내지 않고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설정을 꼭 해두시고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는 금액도 제한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투자 관련 앱도 많이 나와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증권사의 앱을 사용하시고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 보세요. 각종 금융 사기도 조심해야 해요. 대출 승인되었습니다나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같은 문자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금융 관련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직접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18번째는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위한 팁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두세요. 먼저 자세가 중요해요.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너무 많이 숙이면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갑니다.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맞춰서 들고 보시거나 독서대를 사용해서 각도를 맞춰보세요. 눈 건강도 챙겨야 해요. 20분 정도 화면을 보셨으면 20초 동안 20피트 이상 떨어진 곳을 보는 20-20-20 법칙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화면 밝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서 조절하시고 너무 어두운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손목과 손가락 건강도 중요해요.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손목이나 엄지손가락이 아플 수 있어요. 중간중간 손목 돌리기나 손가락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도 조절하세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실제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야외 활동이 줄어들 수 있어요. 디지털 기기는 도구일 뿐이니까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9번째는 온라인 정보의 진위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에는 정확한 정보도 많지만 잘못된 정보나 가짜 뉴스도 많아요. 올바른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겸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뉴스를 볼 때는 어느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인지 기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잘 알려진 언론사의 기사가 더 신뢰할 만합니다. 의료나 건강 정보는 특히 조심하세요. 이것만 먹으면 암이 완치됩니다. 같은 과장된 내용은 대부분 거짓이에요. 건강 관련 정보는 반드시 의사나 전문 의료진과 상담해 보세요. 여러 곳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한 곳에서만 나온 정보보다는 여러 곳에서 비슷하게 나온 정보가 더 믿을 만해요. 특히 중요한 정보일수록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은 의심해 보세요. 깜짝 놀랄 소식, 절대 믿을 수 없는 사실 같은 제목의 글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된 경우가 많아요. 20번째는 응급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응급 연락처를 미리 등록해 두세요. 스마트폰 연락처에서 가족들의 번호를 등록할 때 이름 앞에 응급이라고 적어두면 급할 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응급 큰아들 같은 식으로 말이에요. 의료진 정보도 설정해 두세요. 아이폰의 경우 의료진 정보에 혈액형,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등을 입력해 두면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위치 서비스를 켜두세요. GPS 기능을 켜두면 119에 신고할 때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요. 특히 길을 잃었거나 응급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모를 때 도움이 됩니다. 응급 신고 앱도 설치해 보세요. 안전신문고나 112 신고 앱 같은 공식 앱들이 있어요. 음성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앱을 통해 문자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니어 분들을 위한 디지털 세상 완전 정복 비법 20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분명히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살아오신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두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하나씩 천천히 익혀 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몇 달 후에는 여러분도 자신 있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온라인 쇼핑도 하고 가족들과 화상통화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나도 이런 거 할 줄 안다고 자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세상은 어려운 곳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예요. 여러분도 이 멋진 세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워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니까요. 여러분의 새로운 디지털 라이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세요.